우리의 친절함이 약점으로 취급받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오히려 나를 소진시키는 족쇄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할 만한 발견이었죠. 바로 한계에 다다른 공감인, 즉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공감인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그들이 잔인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존재, 즉 무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기존의 힘의 역학에 대한 모든 통념을 뒤엎는 심리적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살아가는 온화하고 이타적인 영혼들, 바로 공감인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을 착취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융은 이 순간을 연금술적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흡수해온 심리적 독이 순수한 황금으로 변성되는 기적의 순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감인은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기를 멈춥니다. 대신 그 어떤 교묘한 조종으로도 흐리게 할 수 없는 능동적인 빛의 힘 그 자체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변화를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각성한 공감인은 그들과 같은 무기로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움터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가장 깊은 통찰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영혼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여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 공감인의 온화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때를 기다리며 이장하고 있던 강인함이었을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인에게 이 수용은 훨씬 더 무서운 과제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학습받았던 내면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림자 통합이라 부릅니다. 융의 원형 이론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인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존재, 즉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원형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부서지는 대신 희생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타인을 치유하는 존재, 제가 주체적 치유자라고 부르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온화하지 않습니다. 명상 음악과 함께 서서히 이루어지는 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반대양성이라고 불렀던 현상, 즉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반대로 전환된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끝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흡수하던 사람은 전략적으로 반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감인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거울 뉴런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며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이 깨닫고 과학이 이제 막 따라잡기 시작한 사실은 바로 이 민감한 신경회로가 공감인을 취약하게 만드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설정할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감인이 마침내 융이 말한 그림자, 즉 억압된 분노, 경계선, 그리고 부정하도록 배워왔던 자기 보호 본능을 통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융은 공감인이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모든 사람의 그림자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부모님이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친구가 감당하지 못했던 슬픔, 연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교묘한 조종. 공감인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트라우마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 축적된 그림자를 단순히 방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금술처럼 변성시킵니다. 수년간 흡수한 독을 심리적 황금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 명명한 과정, 즉 상반된 두 힘을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 경이로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끔찍한 공포가 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공감인은 어느 날 갑자기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몫이 아닌 비난을 모두 흡수했던 수많은 순간들,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했던 모든 순간들, 부스러기 같은 애정을 받으면서도 사랑이란 끝없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세월들. 융은 이를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공감인은 자신의 민감성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초감각적인 능력을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대신 교묘한 조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사용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이 심리적 예언가가 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사람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체성 확립입니다. 공감인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를 이룬 존재, 즉 심리적으로 온전하며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그림자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공감인의 역설이라 불리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그들은 역설적으로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비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고 분별력 있으며 공감인의 희생에 의존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각성한 공감인의 민감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과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연기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종의 의도가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그 기운을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나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말 그대로 인간 진실 탐지기가 되어 그 어떤 매력이나 조종술로도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를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포식자입니다. 서윤 씨는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회피하는 데 능숙한 동료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동료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속아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며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그림자 작업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 패턴을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윤 씨라는 감정의 배출구가 사라지자 동료의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흡수하지 않자 다른 동료들도 그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종에 심리적 면역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 가족 내 조종자입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죄책감과 수치심, 감정적 협박을 통해 아들을 통제해왔습니다. 그가 경계를 설정하려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그가 성공하면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수십 년간 어머니의 감정 조절 장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융의 개성화 이론을 자신의 삶에 통합했을 때 그는 그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의 연민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 없이 경계를 설정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불참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울 더 건강한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셋째, 연인 관계의 흡혈귀입니다. 지수 씨는 연인의 기분을 맞추고 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며 연인의 비판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적 투사에 대한 이론을 접했을 때 그녀는 연인이 자신을 자기 혐오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퍼붓던 모든 비난은 사실 그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변호하고 설명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 관계를 유지할 동력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공감이는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의식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융이 알았듯이 의식이야말로 무의식적인 조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공감이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미래의 모든 조종의 면역이 되는 지혜로 변환시킵니다. 융은 이 과정을 대립물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이는 연민과 분별력, 개방성과 경계, 사랑과 자기보호라는 양극단의 가치를 동시에 품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사랑하는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된 전사치유자가 됩니다. 융은 그의 임상 경험에서 이 변화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는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에 동참해 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작위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결여된 것, 즉 진정한 감정, 진실한 연결, 그리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귀한 선물을 무의식적으로 내어주는 대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쳐줘야 할 망가진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온전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의 혁명입니다. 이제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이 놀라운 변화를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융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감정적으로 소진됩니까?
누가 지속적으로 주기보다 받기만 합니까? 이런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융은 이를 양심의 성찰이라 불렀습니다. 도덕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성찰입니다. 둘째,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융은 그림자 통합이 심리적 온전함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억압하도록 배워온 모든 자질, 즉 분노, 건강한 이기심,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표현되었어야 할 정의로운 분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진작에 필요했던 건강한 자기 돌봄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당신의 능력은 냉정함으로 이장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작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그림자 자질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에너지 누수를 막으십시오. 융은 심리적 에너지가 유한하고 소중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공감인은 심리적 경제학, 즉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자원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관심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넷째, 진정한 힘을 구현하십시오. 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성화, 즉 타인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고갈되지 않으면서 베풀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돌볼 수 있는 힘입니다. 공감인이 융의 원칙을 사용하여 각성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 진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허용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자아 팽창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자신이 여전히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적 각성에는 겸손이 포함됩니다. 한계에 이른 공감인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 사회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무의식적인 조종 시스템 전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이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기를 멈추고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기를 멈추고 가치 없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인간 상호작용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인 심리적 흡혈 행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위험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기로 거부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흡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거부는 어떤 공격보다 강력합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역학관계에서 자신의 참여를 철회할 뿐입니다. 공감인의 무의식적인 협조 없이는 조종의 시스템 전체가 붕괴됩니다. 융은 공감 능력의 발달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조종에 대한 당신의 취약성을 결정합니다. 1단계, 무의식적 공감인,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2단계, 각성하는 공감인, 당신의 공감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 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3단계 주체적 공감인 융의 가르침을 완전히 통합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혜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깊이 느끼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로의 여정은 융이 말한 의식화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위대한 심리적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자신이 가진 통찰력을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적 주체성이란 복수에 대한 필요성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을 불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공감인의 궁극적인 힘은 타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진정한 평화로 가득한 산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민감성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해로운 사람과 환경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감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마비시키기로 선택한 인간 경험의 완전한 스펙트럼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속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 다시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할지 모를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퍼뜨리는 것은 빛을 퍼뜨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은 이 빛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민감하지도, 너무 깊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세상이 깨어나는